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어떻게 오늘장 매매 잘 하셨습니까?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 지수가 선물 지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같이 따라 올라가지 못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과 지선이 어디 있는지 알고 대응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는데, 왜냐하면 코스피 저항선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다우지수 저항선은 위에 있는 저항선이 큰 저항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서 대응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우리의 고점 라인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우리는 이때 또 그게 또 궁금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우지수가 반등이 나면 어느 라인에서 다시 조정이 나올지 우리는 또 그거를 알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자, 과거에 이렇게 저항선 라인들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M자형 차트죠. 현재 이 저항선들을 계속 연결을 해보면 나중에 우리 다우지수가 올라오고 나서 위에 있는 어느 저항선을 맞고 또 조정이 나올지도 우린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선 미리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M자형 차트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중간중간에 지선들이 있죠. 이런 지선들을 다 깨고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M자형 차트를 그릴 경우에 중간에 단기 지선이 있더라도 다 깨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거 우리 코스피 차트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우지수나 다른 여러분들 그 관심 있는 그런 종목들이나 이런 그래프를 보셨을 때 M자형 차트를 그리는 그림이 있다면 조정이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주태영의 주식사 싸움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고 나서 또 한 번의 M자형 차트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알려드렸습니다. 이 M자형 차트로 내려오는 그림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차트라고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M자형 차트는 우리는 종목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고점 라인 저항선들을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 이 라인에서는 우리는 매수를 또 따라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추세선을 긋고 대응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M자형 차트는 제가 예상한 대로 위에 다우지수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온 그 M자형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M자형 차트 헤드앤숄더 우측 8라인까지 만들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하는 게 어떤 걸 대응해야 되냐면, 역헤드앤숄더 W자로 반등이 나오고 오른쪽 어깨 구간입니다. 자, 이 어깨 상단 구간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어깨 하단 구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우측 어깨 상단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나왔고, 밑에 있는 지선에서 여기에서 반등이 세게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고점 라인과 연결된 그 라인들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연결을 하면 45,000포인트 쪽에 다우지수 큰 저항선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찍게 된다면 우리 좀 비중도 많이 줄이셔야겠죠. 현재 구간은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단기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을 모색하는 그 그림입니다. 자, 이 저항선 라인과 저항선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했는데 그 라인을 찍고 나서 양봉으로 뜬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다시 반등이 나올지도 보이시죠? 자, 이쪽 어깨 상단 구간을 다시 찍으러 올라갔다가 한번 다시 조정을 주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 장도 같이 한번 따라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지선까지 어느 라인에서 조정이 나올지, 그러면 그 지선의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 우린 추세선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죠? 과거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 구간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런 구간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390포인트를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삼각수렴 구간, 이 저항선 라인들을 웨이나우 기관들은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고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구간 같은 경우에는 찍으면서 반등이 나왔던 추세, 삼각수렴 구간이었습니다. 이 삼각수렴 구간 안에서 웨이나우 기관들이 풋옵션,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을 많이 베팅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2390포인트를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2390포인트를 찍으러 내려갈 때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밴드 공부방에 2390포인트를 찍었을 때도 정확하게 캡처를 해서 제가 밴드 공부방에서 여러분들 알려드렸고,
찍으면서 꼬리를 달고 올라가고 있을 때 239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하방 끝, 제 뷰도 상방뷰로 턴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양봉을 뜰 경우 위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을 알고 대응을 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2390포인트를 딱 찍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수 관련주들이나 코스피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꺾여서 떨어지는 구간에서가 우리는 문제죠. 왜냐하면 흔히들 여러분들 쌍바닥 구간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자, 위에 올라와서 밑으로 내려오고 지지를 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이런 쌍바닥 그림을 생각을 했을 때, 위에서 올라오거나 고점에서 꺾이고 있을 때는 누가 봐도 쌍바닥을 찍는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갈 때 우리는 풋옵션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기아차, 포스코처럼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들을 억대 단위 이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풋옵션을 대응을 했을 때, 밑으로 조정이 나올 때 지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풋옵션은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오고, 콜옵션은 지수가 상승을 할수록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에 1억이 들어갔는데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면 같이 조정이 나오겠죠. 그럼 그 하락분을 메꾸고도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 지지선이 깨지면 저항선으로 바뀐다. 이걸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한번 볼까요? 이 라인들을 찍으면서 지수가 또 크게 반등이 났었죠. 자, 그 라인들을 또 찍으면서 또 한번 W자 반등으로 나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추세선을 우리는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면 이렇게 저항선을 삼아요. 저항을 삼고 긴 음봉으로 내려온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추세선도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올라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 다시 저항작용을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풋옵션을 0.30서부터 0.20까지 한번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소주값만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저항선을 찍고 크게 조정이 나오는 그 그림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풋옵션에서 또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옵니다. 자, 25,000원까지 잡은 이 풋옵션이 3,000%가 넘게 올라갔어요. 25,000원까지 매수가 잡혔습니다. 3만원서부터. 고점이 78만 6천원까지 올라가면서 3,000%가 넘게 올라가는 그 그림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현대차를 만약에 1억 원어치를 사놨는데 지수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는 손실을 보겠죠. 하지만 풋옵션을 가지고 대응을 했을 때 3,000%가 넘게 수익이 났다면 우리 현대차가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그 손실분을 메꾸고도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시켜 드리면서 이런 거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풋옵션 같은 경우에 외인하고 기관만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해치 상품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3월 25일 날 코스피 현재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고 이렇게 M자형으로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 M자형 차트를 여러분들 주실에서 여러분들 관심 깊게 보셔야 될 게, 이런 차트를 그릴 때는 지수가 여지없이 빠지는 그림을 여러분들 보일 수가 있어요. 다우지수도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도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왔죠. 자, 특히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쭉 밑으로 빠지고 내려온 그 그림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제가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저항선에서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M자형 차트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그 그림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자형 차트는 피해야 하는 차트.
그리고 밑에 있는 최하단 지선 라인들은 미리 설정을 해놔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9일 날 코스피 지수 최저점 지선을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갭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이 갭을 매크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갭을 매크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다시 한번 반등이 크게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날 그 갭자리를 메꾸면서 올라간 그 양봉의 모습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이날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315콜 여러분들이 4,300% 이상 수익을 드렸던 바로 그날입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을 땐 뭐 해야 돼요? 우린 콜옵션 지수 관련주들을 싹 잡아야겠죠. 그러고 나서 크게 치고 올라가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우지수 저항선 라인들은 M자형 차트로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지선에서는 크게 반등이 나오겠죠. M자형 차트를 그리고 나서 지선 반등이 다우지수는 밑에 있는 지선 이 라인들을 찍었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이 지선을 찍고 W자로 반등이 나온 현재 그림에서 우리가 어떤 걸 살펴봐야 되느냐. 어깨 상단 라인 저항선이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고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었다고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역회된 숄더 팔라인을 만들러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45,0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 그림이 마련이 됩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단기 반등이 나오면서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 그림이 마련이 되겠죠. 현재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우리는 살펴보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나스닥 지수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설정하는 법 제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면서 두 번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요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또 한 번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M자형 차트로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 지수 현재 차트를 한번 볼까요? 위에 있는 저항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가 이 라인 찍기 바로 전날에 알려드렸고 이날 저항선을 찍고 나서 이렇게 W자 역회된 숄더 8라인까지 만들러 올라간 그 그림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선들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큰 저항선이 위에 버티고 있는지 어디에 버티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우리 장 코스피하고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밑에서 W자 반등으로 올라왔고 다우 지수도 W자 반등으로 올라왔는데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틀린 점이라면 다우 지수는 역회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있지만 나스닥 지수는 벌써 지금 팔란을 만들러 올라간 그런 그림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이 테슬라 현재 위치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을 때도 여러분들 지선 찍었다 아니 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W자를 그렸죠. 어떻게 W자 그렸죠? 이렇게 W자 밑에 있는 지선을 찍을 때 이 라인에서는 계속 모아 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연두색 추세선과 빨간색 추세선 안에서는 언제든지 모아 가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W자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W자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뭐를 주시해야 되냐면 이 파란색 저항선이에요.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나면서 슈팅이 났죠. 이게 뭐냐면 W자 완성 구간이고 현재 오른쪽으로 기고 있는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으세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렸습니다. 역회된 숄더 왼쪽 어깨 구간과 어깨 상단과 하단 라인을 볼 수가 있고 이 구간에서 오른쪽 어깨 상단 구간과 하단 구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어깨 구간이 다 완성이 되면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역회된 숄더 W자 역회된 숄더 팔라인을 만들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니까 자, 이 밴드방 공방분들 지금 밑에서 지금 매수 많이 잡으셨는데 이거 계속 홀딩하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우리가 어떤 거를 살펴봤어야 되냐면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계속 나오면서 이런 저항선들을 계속 알려드렸어요. 그대로 연결을 해서 이 저항선을 한 번 더 찍었었는데 돌파가 나오면 슈팅이 나온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삼각수렴 구간 어깨 상단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들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저항선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 라인을 돌파를 하고 올라온 그런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밑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120불까지 조정이 한번 나오고 나서
위로 단기 반등이 날 땐 세게 나온다. 그럼 기존에 위에 있는 이 저항선과 단기 지지 저항선이 설정이 되어 있는 이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래서 이런 추세선을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한다면 어느 라인 쪽이 지지선인지 어느 쪽이 저항선인지 알고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 제가 삼각수렴 구간 엔비디아나 테슬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블라인드 종목을 보시면 마찬가지 이 삼각수렴 구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삼각수렴 구간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계속 찍으면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돌파를 못 하고 있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잡을 수 있는 매수 찬스 구간이 다가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과 저항선 어디에 있는지도 제가 설정을 다 해놨고요. 자, 밑에 있는 매수를 잡게 된다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삼각수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슈팅 구간이 위에 있는 이 15,000원대에 있는 이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밴드 공부방에 벌써 올려놨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어디죠? 여기죠.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놨으니까 밴드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요거 수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는다면 매수 한번 해보셔서 여러분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 돌파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코스피 지지선 최저점을 어떻게 알았지? 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저항선 찍고 떨어지는 모습은 우리가 봤을 때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런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 잡는 법만 알았더라면 이런 관심 종목들을 내가 추세선을 그어놨더라면 여러분들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밑에 있는 지지선 잡는 법이 너무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 차트에 이평선도 없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 최접선 라인을 2번, 3번을 잡게 되면 자, 제가 그 라인에서 여러분들 또 매수를 드렸죠.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잡는 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 있죠. 관심 종목에 다 이렇게 나눠 놓으셨을 겁니다. 그 종목들을 일봉 100개 말고 500개, 1000개로 쫙 펴보세요. 그럼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을 추세선을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지선에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거를 그대로 여기와 연결을 했더니 그 라인들을 나중에 다시 찍으러 가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을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매수를 봐야 되죠? 여기죠. 그 지선 찾는 법을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매수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못 보면 어디에서 잡아요? 추격 위에서 위로 쭉 양봉으로 치고 올라오면 거기서 추격 매수 하시잖아요. 추격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지선에서 매수를 못 잡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파란색 저항선을 설정을 해놓고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조정 시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보면 되죠. 여기가 두 번째 매수 찬스입니다. 자, 첫 번째 매수 찬스는 여기였어요. 이 첫 번째 매수 찬스를 놓쳤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저항선을 뚫고 나서 다시 찍으면 지선 작용을 해서 뚫고 올라갈 때 위로 슈팅이 나오면서 이렇게 위에 있는 목표치도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과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여러분들 그대로 이어보시면 나중에 이 라인들을 찍을 때 목표점으로 보시고 청산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단기 고점과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해서 자, 우측으로 연장을 하시면 선이 쫙 오른쪽으로 펴져요. 그 라인들 나중에 매도점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종목을 한번 볼게요. 종목들 제가 이렇게 쫙 펴셔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라인들 찍으면서 반등이 나오던 그 구간들을 그대로 연결을 해 봤더니 그 라인을 찍으면서 또 한번 반등이 났어요. 자, 그러면 추세선 그대로 연결을 해 놓으시고 저항선도 우리는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저항선들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그림을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이 연두색 추세선도 설정을 해놨더니 이 라인들을 찍으면서 또 조정이 나오던 그 그림을 우리는 추세선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고 찍는 모습을 또 발견하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매수를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내가 관심 종목을 추세선을 그어놨더니 이 종목은 벌써 여기를 뛰어넘었다. 여기에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을 매수점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럴 경우에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뚫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그 라인을 매수점 삼아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매수 찬스. 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밑에 19,000원에서 매수를 못 보셨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실제로 밴드 공급방에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해서 올라오고 나서 밑에 있는 지선들을 찍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이 밑에 있는 지선 찍고 있으니까 매수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매수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목표치가 어디예요?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과 고점하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그 라인들이 오게 된다면 이 우상향 저항선이 35,0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서 19,000원에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19,000원에 매수를 드렸고 35,000원에 목표가를 드렸어요. 자, 위에 있는 목표치 어떻게 설정했을까요? 위에 있는 저항선 고점하고 형성을 했었죠. 그렇게 목표 저항선 35,000원을 가면서 84.21%의 수익을 여러분을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우리 어디서 매수 받죠? 매수 19,000원에서 매수를 받고 밴드 공급방에 들어오셔서 19,000원에 매수 못 보셨던 분들 이 구간에서 다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매수하고 나서 올라오고 나서 한 번도 손실인 구간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 삼각수렴 구간 반등이 나면서 위로 슈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위에는 저항선을 찍으러 올라갈 때 청산한 점을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그 차트인데 위에는 저항선 찍으면서 청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노스페이스도 한번 볼게요. 이노스페이스도 쫙 펴서 보시면 어떤 라인이 보이시죠?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와요. 그럼 우리 매수를 보고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에서 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던 그 라인들을 그대로 설정을 해놓고 삼각수렴 구간도 우리는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이런 저항선 라인들 돌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번 슈팅이 나온다 그랬죠. 자, 여기 맨 밑에서 매수를 못 잡았다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파를 했을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노스페이스는 여기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25,000원대까지 다시 올라간 그 그림도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삼각수렴 구간 하단에서 밑에 있는 지선에서 매수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조정을 줄 때 매수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런 삼각수렴 구간에서는 매수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랩지노믹스를 과거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을 그대로 연결해서 이 라인에서 매수를 드렸습니다. 매수를 드리고 나서 이 삼각수렴 구간, 이 저항선을 한번 볼까요? 과거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지속해서 조정이 나오던 그 그림들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라인들을 돌파하고 나서 어디까지 갔다? 상한가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수렴 구간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 추세 하단에서 추세선에서 또 매수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 오늘의 공략주 블라인드 종목 마찬가지 이렇게 삼각 수렴 중입니다. 이 단기 삼각 수렴 구간을 저는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저항선 라인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 삼각 수렴 구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이 라인을 돌파를 하고 나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랩지노믹스도 밑에 있는 삼각 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를 갖고 다른 종목들, 여타 종목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이런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크게 위로 올라간 그림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어디에서 매수를 잡아야 되느냐? 밴드 공부방에 벌써 올려놨습니다. 자, 밴드 공부방에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이번 주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 지지선에서 한번 매수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매수 차트와 매도 차트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다우지수 M자형 하락으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코스피 지수도 M자형 차트를 그리고 있으니까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상승 차트는 정반대의 차트겠죠. 이런 식으로 W자 반등이 나오게 되는 그런 차트들을 우린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위에서 고점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이 라인에서 다시 조정이 나와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면 뭐가 돼요? W자 반등이 되죠. 자, 이거 위에 올라왔을 때도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다시 매수를 드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W자로 반등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W자 그리는 차트면 우리는 잘 보면서 매수점을 또 한번 잡아야겠죠. 자, HH현대중공업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찍으면서 마찬가지 W자 반등으로 올라간 그 그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목표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자, 매수를 잡았으면 목표점을 잡아야 되겠죠. 과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살펴보시면 과거에서부터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 라인들을 그대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찍고 나서 또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HD현대중공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위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 그림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매수점에서 잡았을 때 이런 청산점에서 청산을 하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다가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다시 매수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대응 전술을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난테크놀로지도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밑에 있는 매수 지선들,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라인들도 살펴봐야 되고 과거 저항선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들을 살펴보면서 목표치로 3만원을 설정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 이날 매수를 드렸는데 3일 후에 슈팅이 나왔죠. 자, 이거 매수를 여기서 드리지 않았어요. 그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슈팅으로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면 손절밖에 답이 없거든요. 다시 떨어지잖아요. 다시 떨어져서 우리 매수점에 오고 나서 목표치 얼마였어요? 3만원. 이 3만원 라인을 찍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6%의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코난테크놀로지 위에는 저항선을 찍고 다시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저항선을 돌파를 못했다는 의미는 이 저항선을 찍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매수점이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우리는 알고 이 종목을 나중에 또 다시 매수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추세선은 미리 설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점이 어딘지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하나솔루션은 신대가에 나와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을 때 역헤드앤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 잡을 때는 역헤드앤 숄더 W자 우측 하단, 그러니까 쌍바닥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에 내려와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W자, 여기에서 W자 반등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지선에서 쌍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됐다면, 여기서 좀 더 기게 되면 역헤드 앤 숄더 오른쪽 어깨를 구간을 그리다가 위로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목표치는 27,000원을 드리면서 15,300원에 매수를 드렸죠. 자, 15,300원 어디죠? 여기죠. 이 추세선을 찍을 때 15,300원에 매수를 드렸고, 올라올 때 자, 역헤드 앤 숄더 W자 쌍바닥으로 올라오면서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팔라를 만들면 슈팅이 세게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항선까지 세게 올라가면서 76.47%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런 역헤드 앤 숄더 차트에서는 우리는 쌍바닥 구간에서 무조건 매수를 한번 봤어야겠지만, 우측 하단 어깨 구간을 그리고 있다면 우측 하단에서는 매수를 한번 더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술이에요. 자, 캐리 같은 경우에 우리는 뭐를 봐야 하냐면, 우리의 매수 구간을 선택을 할 때 그 라인들을 지속해서 찍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 찍고 있는 구간 3,200원 라인을 어떻게 매수를 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라인들을 보시면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었는데 깨고 내려가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 라인들을 그대로 빨간색 추세선을 연결을 하면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200원에서 그래서 매수를 드린 거예요. 그 후에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자, 매수를 드렸을 때 그대로 올라가면 이 추세선이 6,800원이었지만 우상향 저항선으로 올라가는 그 그림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으므로 제가 다시 한번 매수를 드리겠다고 신대가 방송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저항선을 찍고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죠?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까지 찍고 나서 살짝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오늘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공략주로 가지고 나온 종목도 캐리예요. 그래서 캐리 매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계속 시청 고정하시면서 후반에 여러분들 그 캐리 매수가 한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캐리 같은 경우에 자, 매수의 이유와 그리고 청산의 이유가 명확하죠. 그리고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매수를 드렸어요? 이 저항선을 보시면 기존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뭘로 바뀐다? 지지선으로 바뀐다. 그 그림도 이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략주 펩트론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어떤 라인을 주시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연두색 저항선이죠. 왜냐하면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또 한 번 조정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슈팅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화살표까지 제가 그어드렸죠. 자, 펩트론 위에 있는 저항 목표치 15만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어요. 이 연두색 저항선이에요.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15만원 목표가를 가면서 61.81%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리고, 이날 어디까지 갔어요? 상한가까지 올라간 그 그림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수의 이유와 그리고 어느 저항선을 돌파를 해야지 슈팅이 나오는지 알고 있는 이데일리온 주택 파트너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공략주 이따 방송 후반에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SX 그린로지스도 여러분들 지금 살펴보시면 우리는 뭐를 살펴볼 수가 있느냐?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이 저항선, 단기 저항선 던 라인을 돌파를 하고 올라왔죠. 자, 돌파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찍으면 매수 라인으로 여러분들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지지선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자, 그러고 나서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면서 40.95%까지 상승이 나온 그 그림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계속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라인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위로 슈팅이 나온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매수를 39,500원에 드렸죠. 자, 39,500원 여기죠. 이 39,500원 라인을
찍고 나서 매수를 잡았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저항선들은 이 저항선이었어요. 파란색 저항선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란색 저항선은 슈팅이 났었죠. 슈팅 나오고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올 때 밴드 공급방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저 신법을 잡아야 드려야 되니까. 위에 단기 저항선을 찍고 내려온 그림인데 올라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없으신 분들은 이 파란색 추세선 수치도 알려드리면서 매수를 한번 다시 잡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위로 슈팅이 나오면서 64.05%까지 상승이 나온 그 그림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하고 있을 때는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토리모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뭐를 볼 수가 있냐면 과거에 이 저항선 라인들을 계속 찍으면서 조정이 나왔어요. 이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하니까 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 라인을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올라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목표치는 10,000원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지선 삼아서 찍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위로 슈팅이 났죠. 목표치 10,000원에 도달을 하면서 절반 50% 물량을 청산을 드렸어요. 그렇게 57.73%의 수익을 드렸고 이날 고점이 상한가 1150원입니다. 상한가의 나머지 물량도 전부 청산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또 수익 나는데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신법을 잡아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했다는 의미는 나중에 다시 찍었을 때 매수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티웨이항공도 제가 여러분들 쌍바닥 많이 강조를 하면서 W자 역회된 숄더를 강조를 해드립니다. 저항선에 내려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여기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뭐가 돼요? W자 역회된 숄더로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목표치 3,730원 라인, 이 라인을 찍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W자 역회된 숄더가 그대로 쌍바닥이라죠. 찍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치를 가면서 50.40%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어요. 이런 저항선 라인을 돌파하고 슈팅이 올라가던 그 모습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이 17.35%가 이날 하루 만에 또 상승이 나오던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지지선 어디에서 매수를 잡고 청산점을 설정을 하고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LS 일렉트릭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는 게 이런 W자 역회된 숄더입니다. 이 W자 역회된 숄더 우측 하단 라인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를 드린 거예요. 그 라인이 얼마다? 131,000원입니다. 이 131,000원 여기죠. 이 W자 우측 하단 구간에 매수를 잡고 나서 역회된 숄더 8라인을 올라가면 위에 있는 21만원을 목표치로 두시고 대응을 하시라 했는데 21만원 목표치를 찍으면서 60.31%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어요. 밑에 있는 지지선도 우리가 매수 잡는 게 중요하지만 과거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설정을 해놓고 이 연두색 라인이에요. 그대로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그림들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저항선 라인을 뚫고 올라가서 옆으로 기고 있죠. 이게 역회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돌파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오는 역회된 숄더 8라인을 만들러 올라가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매수를 잘 보게 되면 청산점을 아주 중요하죠. 전체적인 그림이 역회된 숄더 우측 하단 W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W자 아랫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순서가 보다 오른쪽 어깨 구간을 만들고 8라인을 만들러 위로 슈팅이 나오는 그림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강조를 해드리고 싶느냐,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 W자 역회된 숄더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잡고 나서 올라오고 있을 때 이 구간 오른쪽 어깨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그렇게 많이 흔들어대요. 왠지 아세요? 밑에 매수 잡았던 개인 투자자 물량들을 털게 만들려는 거예요. 이걸 털기 작업이라고 해요. 이렇게 털고 나서 위로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또 밑에서 여기서 손절을 하거나 예를 들어 저 위에서 잡았던 분들이 손절을 하거나 밑에서 잡았던 분들이 익절을 하셨을 경우에 위에 올라갈 때 다시 따라 들어가겠죠. 이렇게 위로 슈팅이 나올 때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럴 때 외인화 기관들 세력들은 넘기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오던 그런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반도체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 한미반도체는 제가 작년 여름에도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12만원, 13만원 라인에 있을 때도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있는 지선 69,600원을 찍고 나서 역회된 숄더 8라인을 만들면서 올라간 그 그림이에요. 이렇게 72.41%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확장시켜 드렸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지선에서 매수를 드리고 목표치에 올라가면서 목표치 77,000원을 찍으면서 48%가 넘어가는 수익을 여러분들 창출시켜 드렸죠.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목표치 설정하는 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주식만 잘하느냐, 옵션도 너무너무 잘하죠. 이 옵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저항선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행사가와 매수가를 또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목표치도 알려드리면서 이 목표치 갔을 때는 청산을 하시면서 수익을 한번 확정 지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37풋도 185.71%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고, 335풋도 여러분들 밑에 조정이 나올 때, 이건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이 풋옵션이에요. 자, 이것도 300%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위에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는 우리는 풋옵션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자, 330 풋옵션은 10분 만에 160%의 상승이 나왔어요. 이거 야간장에 제가 생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때 매수를 잡고 10분 만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를 하면서 10분 만에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이 났어요. 야간 시장에서. 다우지수도 같이 조정이 나왔겠죠. 그러면서 10분 만에 160%가 상승이 나오고, 이날 야간장 고점 기준으로 230%까지 또 상승이 나오던 그 모습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선물 자리를 알아야 옵션을 잘할 수가 있겠죠. 자, 선물 자리도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제가 여러분들 매도를 드렸는데, 자, 매도를 드리고 풋옵션도 같이 매수를 드려서 이날 선물 4포가량이 빠졌어요. 이 선물 4포가량 빠졌을 때 밑에 있는 지선, 제가 미리 청산점으로 드렸죠. 청산점 345.00 라인을 찍으면서 여러분들 청산을 드리면서 10계약 기준 912만 5천원을 수익으로 드렸고, 옵션도 그만큼 수익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제가 생방송에서 여기서는 다시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또 위로 올라가는 1% 이상 올라간 그 그림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 거진 5포인트를 먹었죠. 자, 이게 위에 있는 선물 지선과 저항선이 어딘지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또 수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52풋도 여러분들 0.60부터 50까지 또 매수 드리고 300%의 수익을 또 창출시켜 드렸고, 이거 10분 봉이에요. 하루 만에. 그리고 이 330풋도 여러분들 수익을 하루 만에 2000포인트 이상 수익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 볼까요? 0.40서부터 0.30. 자, 4만원서부터 3만원까지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26,000원까지 찍고 크게 올라가면서 2100%까지 올라간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315 콜옵션, 우리 지수 최하단 라인을 찍었을 때 25,000원서부터 2만원까지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000원까지 찍고 나서 그 다음날 4,300%가 넘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물 옵션 관심 있으신 분들, 전 선물 옵션에 진짜 진심이거든요. 들어오셔서 제가 매일매일 선물 차트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지지저항선 어딘지 확인하시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이런 선물 차트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종목들, 시총 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는 상품이 있고, 이런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날 수가 있으니까 적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 자,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리는 그 종목들, 어디에 매수를 잡고 어디에 목표치를 잡아야 되는지 밴드 공부방에 벌써 올려놨으니까 밴드 공부방 들어오셔서 확인만 하시면 여러분들 종목명하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다 아시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각수렴 구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가겠다는 그런 제스처예요.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공략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바로 그 종목 HLB 제약입니다. 자, 이 HLB 제약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가지고 나온 그 이유도 한번 보실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고점에서 내려와서 현재 구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죠? W자 그림을 그리고 있죠.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 W자 우측 하단 그림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봐야 하는 그 라인에 와 있습니다. 매수 잡으셔야 해요.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과거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지속해서 조정이 나왔던 이 자리가 바로 목표치입니다. 자, 밑에서 매수를 잡게 되면 위에 올라갈 때 위에 단기저항이 어디 있는지도 보시죠. 이 단기저항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들인데 깨고 내려가서는 저항선 역할을 했어요. 보이시죠? 이거 깨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서는 저항선 역할을 했습니다. 자, 다시 올라오고 나서 다시 한번 깼죠. 자,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거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1차 목표치가 연두색 저항선이고 그 위에가 최종 목표치입니다. 자, HLB 제약 매수가 17,800원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이죠. 그리고 목표치 33,650원 위에 있는 저항선 드릴게요. 그리고 손절가 16,200원 거시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HLB 제약은 W자 우측 하단 구간을 그리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점을 삼아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제 매수점이 와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요번 주에 한번 조정이 나와서 찍는다면 한번 매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캐리예요. 캐리 제가 여기 3,200원에 매수를 드리고 6,800원 청산을 드리면서 112.50%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 저항선 라인은 그 예전부터 있었죠. 이 빨간색 추세선이요. 다시 내려오고 나서 이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이 나와서 위에 올라가면 뭐가 돼요? 여기에서 또 W자 반등 구간이 마련이 됩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이 어디 있는지 우리 알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저항선이 두 개예요. 이건 저항선이 두 개다. 왜냐? 자, 밑에 있는 라인에서는 이쪽 라인에서는 저항선을 삼았어요. 찍으면서 두 번 찍고 저항 삼았는데 이 라인을 돌파를 하고 나서는 찍으면서 뭐 했다? 지선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게 깨고 내려가면서 밑에 있는 지선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 라인들 그대로 연결을 하니까 얼마 전에 우리 청산한 112.50% 수익을 확정했던 그 저항선을 찍고 빠졌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지지선 W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하나 살펴볼게요. 이 라인들은 우하향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일봉들이 생기면서 점점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쪽 라인을 목표치로 삼았습니다. 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W자를 올라가게 되는 그래프예요. 자, 밑에서도 제가 3,200원에 매수를 드렸을 때 위에 있는 목표치가 어디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6,800원.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어디에서 지금 며칠 전에 반등이 났어요? 이 빨간색 추세선이에요. 이건 과거에 이 저항선이었던 겁니다. 고점 라인하고 연결한 그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서 다시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다시 지금 뭐 된다 그랬어요? 지지선, 매수점이 된다 그랬죠. 현재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이 나온다는 거는 M자형 이마, 그리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W자로 다시 바뀌는 그 그림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는 매수를 봐야 합니다. 자, 매수가 4,800원 드리고요. 자, 목표가 8,300원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이에요. 그리고 손절가 4,370원 거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지금 와 가고 있으니까 목표치 확인하시면서 이거 다음 요번 주에 바로 찍으러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럼 무조건 한번 매수 손절 딱 거시고 매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요거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삼각수렴 구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는 그 삼각수렴 구간이에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올라오면서 계속 높이가 낮아지고 있죠.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지금 그 저점 라인에 지금 다 와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매수를 한번 잡으셔야 합니다. 자, 매수 라인 다 다가오고 있고 현재 지금 밴드 공모방에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놨어요. 자, 종목명 확인하시면 밑에 있는 지지선이 어딘지도 알게 되니까 내일부터 조정이 나오고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미리미리 걸어 놓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 대응이 되겠죠. 자, 매수가 잡히고 나서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위로 슈팅이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 찾아뵈면서 11시에 여러분들 다우지수와 테슬라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 이런 지수 관련주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수익 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뵙고 여러분들 좋은 종목으로 수익 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이데올리온 주택용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